남편과는 10년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둘이 언제 결혼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서로와 할 거라 생각하고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서로 나이가 차다 보니 남자 쪽 부모님께서 먼저 밥 한번 먹자는 말씀을 해오시더군요. 해서 자리를 만들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당시 결혼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 인사만 드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건지 남친 어머니께서 인사드린 후 자리에 앉자마자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내년에 내가 퇴직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 너넨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시면서요. 여기서 1차로 당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자리는 아니라 생각하고 나갔으니까요. 아무튼 그 뒤로 식사를 하며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싫어한다던데 나는 서로 집도 왔다 갔다 하며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딸 같은 며느리가 갖고 싶다. 결혼식 전에 시외가가 있는 지방에 내려가서 친척들에게 인사도 한 번씩 쭉 돌고 와라. 하는 등 첫 만남 자리에서 온갖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결혼에 대해 정해진 게 어느 하나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에 대한 바람과 요구를 말씀하시는 걸 듣고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해서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친에게 연락해서 나는 어머님이 바라는 며느리 역할을 할 자신이 없다. 결혼 못할 것 같다. 하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에게 제가 느꼈던 어려움을 이해받고자 제 감정들을 털어놓았던 거였는데 엄마는 너가 생각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럴 뿐 아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울면서 헤어지자 말하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때 헤어지고 그만뒀어야 했는데 10년 연애가 뭔지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결혼은 진행되었고 결국 지난달에 식을 올려 현재 결혼 한 달 차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와 밥을 먹으면서 또 한 번 막말을 들어버렸네요. 결혼 준비 시작할 때 직업도 없는데 허락해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내 친구 집은 며느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다는데 그런 며느리 만난 친구가 부럽다. 라고 하며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참고로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이직할 예정이라 1년 정도 공부 중이었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세로 시작했는데 보증금은 남자가 냈고 혼수는 전부 제가 해왔습니다. 아무튼 식사 내내 쉬지 않고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나중에는 없는 집 자식과 결혼시켰다는 말과 함께 막말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도 거기서 참지 못하고 면전에 대고 쌍욕을 해버렸네요. 당연히 온 집안이 뒤집어졌고요. 이후 온갖 막말과 쌍욕을 해대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혼하자 한마디 남기고는 집으로 돌아왔고 현재는 짐을 챙겨 나온 상태입니다. 혼수용품도 전부 빼오려고요. 결혼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여러 사건들로 참 많이 싸웠습니다. 쌓인 감정에 불만을 말하면 교묘하게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는 시가 사람들 때문에 심리 상담까지 같이 받았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이 능력 없다고 돌려가게 해대는 걸 보니 이젠 더 이상 저의 힘듦을 이해시킬 의지도 없고 어차피 저를 이해 못할 거라 생각해서 관계 개선의 의지도 없습니다. 차라리 아이라도 없을 때 갈라서려고요. 해서 결혼식 올린 지 이제 한 달 차인데 결국 이혼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끝낼 기회가 많았는데 파혼할 용기가 없어 결국 이혼녀가 되었네요.
지팔직곤이라는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라도 아닌 게 싶은 게 있다면 참지 말고 바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겠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저처럼 지팔직곤에서 이혼녀 딱지를 달 수 있으니 정에 끌리지 마시고 단호하게 끝내세요. 직접 겪어보니 이혼보단 파혼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10년 연애하면 누구라도 쉽지 않아요. 님 잘못이 아닙니다. 대신 이혼은 꼭 하세요. 애 생겨서 또 연장하지 말고요. 아직 인생 안 망했습니다. 앞으로 새 출발하시면 되니까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본인 아들을 만나서 시모가 더 만만하게 본 것 같은데 그냥 님이 착해서 그런 거니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두 번째. 그래도 한 달 만에 상황 파악하고 결단 내렸으면 잘한 겁니다. 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노력했으니 미련도 없을 거니까요. 불행 중 다행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 일을 욕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실수를 반복 안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배운 경험을 뼈에 새기세요. 앞으로 더 신중하고 단호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늦었다 싶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겁니다. 이 꼴 저 꼴 다 보고도 정신 못 차려 아이까지 낳고 살면서 이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쓰니는 결혼 한 달 만에 정신 차렸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나오면 됩니다. 네 번째. 결혼 준비할 때 쌓은 걸 느끼고 바로 파혼하는 게 좋았겠지만 10년 세월인데 딱 잘라 정리하기가 쉽겠나요? 말이 쉽지 누구라도 정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몇 년 동안 당할 거 다 당하고 마음의 병까지 얻고 난 후 갈라서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막말한 녹취 등 증거 수집하셔서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위자료 받고 이혼하세요. 파이팅입니다. 다섯 번째. 인생 깁니다. 긴 인생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는 게 정답입니다. 쓰니 말대로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테니까요. 이제 결혼 한 달 차인데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막말하는 걸 보면 답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깨달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섯 번째. 결혼 준비 때부터 심각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강행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보아하니 여러 번 신호를 보낸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 한 달 만에 정신 차려서 다행이네요. 결혼 준비 당시 느끼고 끝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이라도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찔하잖아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